네, 증시 오늘만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요. 시장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인버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유가가 지금 현재 국제 가격이 뭐 브렌트유 기준 뭐 이런 뭐 WTI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유가가 뭐 보통 리터당 뭐 해서 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60달러에서 20달러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죠. 네, 거의 3분의 1 가격이 됐습니다. 국제 가격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조금 떨어지니까 동학 개미 운동 이렇게 해서 저희 많은 오늘 분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네. 이렇게 막 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유가도 이제 지금이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러면 투자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변의 분들의 질문을 이번 방송에서 한꺼번에 좀 대답해 드릴까 해서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면서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봤던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서였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유가도요. 60달러에 있던 게 30달러, 20달러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감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럼 관련해서 원유를 기반으로 한 상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ETF랑 그다음 ETN 이렇게 있습니다. ETF가 상장 지수 펀드, 그리고 ETN은 상장 지수 증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상장 지수 증권, 상장 지수 펀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거는 ETF입니다. ETF는 일단 증권 거래를 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래 가능한 그런 상품이고요. ETN은 조금 힘듭니다. ETN은 투자 성향의 위험 등급, 그러니까 조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일정 증거금을 가지고 ETN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 ETF, ETN이 좋은 거는 원유의 가격에 따라서 원유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그 방송을 했었죠. 네. 인버스트라고 해서 떨어질 때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그 상품도 있으니까 다양한 상품 중심으로 해서 원유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유가가 떨어지고 오르냐에 따라서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유가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네.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네네. 조금 더 쉽게 접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관련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을 텐데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연초 대비 ETF만 따지고 왔는데요. 네. 절반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특정 ETF 같은 경우는 네. 연초에 8,000원 정도 했던 거가 지금 1,600원대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는 이제 그 유가가 흔들릴 때 조금 더 레버리지에서 2x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레버리지가 돼 있으니까 그게 훅 떨어지면 더 훅 떨어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거의 한 마이너스 수익률 80%를 기록하는 그런 ETF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ETF나 ETN이 각광받는 이유는 유가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주식이 보통 보면 그 어깨에서 팔고 네. 또 아니면 또 무릎에서 사고 사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으나 지금이 한 무릎에서 발목 사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가 관련 ETF에 대해서 문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이라 생각하면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그러잖아요. 공포에 사라는 네, 말이 네, 네, 있는 네, 만큼 그럼 지금 유가 레버리지 네. 상품 ETF를 사야 네. 되는 건가요? 일단 굉장히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하나 그 ETN하고 ETF는 조금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어요. ETN은 아무래도 그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요 청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반대 매매가 떨어지면서.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ETN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ETF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경우에 ETF 자체가 그냥 청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ETN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한 경험이 있는 그런 ETF 중심으로 접근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ETF나 아니면 지금 일정 수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 레버리지가 좀 많은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투자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원유 가격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또 신중해야 되고 네. 단순한 종목이 아닌 ETF, ETN 네네네. 상품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 봐야 된다라는 네네네. 의견인데 그럼 쉽게 말해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바닥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13억 인구의 대국인 인도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3주간 이제 격리, 오. 또 일부 공장은 이제 공장을 멈추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 3대 석유 소비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이동 금지령이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비량이 확 줄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지금 상승하려고 했던 모멘텀이 또 한 번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비축 시설에 쌓아둔 원유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반 수준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거 비어 있다는 말은 더 생산해서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가 사실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야, 너네가 더 생산하지 마, 우리가 생산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비축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면 더 생산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는 주는데 오히려 공급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더 떨어질 위험이 네. 있다라는 건데 지금 원유 재고를 좀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장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데이터 이니셔티브 공동기구, 그래서 네. JODI 이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1월에 사우디의 원유 재고량이 1억 5,400만 배럴 이렇게 돼 있고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원유 생산국들이 미국 셰일 오일 산업이 있는데 이 성장을 왜 셰일 오일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원유를 이렇게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더 증산을 많이 해서 셰일 가스의 뭐라 그랬죠?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아예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시작됐던 게 지금 현재 유가 전쟁이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유 재고량이 역대 최저다라는 네네. 말은 그 통을 채울 수 있는 역량은 그와 반대로 높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유가 시장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네네네. 있다. 그럼 사우디는 왜 이렇게까지 탱크를 역대 최저치로 비워놓는 네, 겁니까? 이게 국제 뉴스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사우디의 핵심 석유 시설이 있어요. 이게 아브카이트 탈황 시설, 그리고 또 쿠라이스 유전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축량을 대거 방수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그런 분쟁 이슈들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비축 여력이 크게 향상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유가가 떨어질 소지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우디의 재고 비축량이 계속해서 세계 석유값 전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비축량을 지금 이제 드디어 늘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럼 우리도 같이 늘릴래. 이러면 20달러 때도 지금 장담할 수 없고 역대 최저치가 18달러였거든요. 네. 18달러대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적죠. 근데 또 비축량은 적죠. 그래서 또 생산을 더 늘리게 되면 이게 결국 치킨 게임의 끝은 누가 이길 것인지 가지고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치킨 게임의 끝은 좀 파국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지금 유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너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는 말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보면 ETF나 ETN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시겠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떨어지면 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투자에 참고하시라 이런 의미로 오늘 갖고 나와봤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박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